이제 동적 가족화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심리 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단정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좀 더 그냥 주의 깊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이럴 때는 이제 보통 뭐 A4 용지나 그냥 스케치북 같은 거 이제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을 가족을 그리기 때문에 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로 주게 스케치북 거의 그렇게 돼요. 생겼으니까. 예, 그렇죠. 예. 주는데 어떤 애들은 꼭 돌려서 그려요. 아, 네. 자기가 원하는 고집이 고집이 좀 있는 아이겠는데. 조금 반항적인 애들이 꼭 돌려서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재미삼아 보시면 돼요. 반드시 그런 그럼-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내 자녀가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우리 아빠다 하고 줬는데 이걸 돌리거나 이러면은 좀 한번 우리가 평소에 어떤 지시를 했을 때 좀 한 번에 듣는지 아니면 꼭 아닌데 꼭 한 번 하는지 살펴보시는 그게 것도 또 연결이 되는지 한번 좀 보시면 그래서 되겠네요. 좀 더 기존 어떤 뭐 질서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순응하는 스타일이 좀 아닌 경우들이 꼭 이렇게 뒤집어서 하거나 꼭 다르게 좀 하려고 근데 하는 그렇게 면이 해도 있어요. 또 그쪽 고집으로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죠. 커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평가를 하거나 그거 그럴 때 두려우신가 봐요. 한 가지 면만 보고 이것들을 그냥 확대 해석하거나 그렇죠. 얘는 딱 이래.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애들이 옆에서 그림 그리면 엄마들이 이렇게 자꾸 말을 이렇게 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그렸는데 눈을 안 그렸어요. 너 왜 눈 안 그렸어? 너 눈 예. 그려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에서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돼. 지시하지 말라는 말씀 그렇게 아니세요, 선생님? 하면 아이는 자기의 속마음을 이거 일종의 투사라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딱 비춰서 보게 하는 건데 뭐 아이 마음대로 그린 게 아니라 엄마의 요구대로 그린 거니까 아이의 속내는 볼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엄마들이 특히 외모에 신경 쓰는 엄마들이 엄마가 이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이쁘게 못생겼어? 뭐 예쁘게 그려봐. 눈이 왜 이렇게 뭐 이런 거 이제 그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그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줘야 될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어떤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에 워낙 많이 노출이 돼갖고 애들이 그림 그리라 그러면 그렇게 만화 캐릭터를 많이 맞아요. 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이들 어떤 진정한 마음을 투사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만화에 나오는 인물을 그리지 않게 하고 또 뭘 그리냐. 또 애들이 많이 그리는 게 졸라맨을 많이 그려요. 남자애들이 이렇게 막대기 모양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막대기 모양의 것도 그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는 너가 그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려도 돼. 그럼 애들이 계속 물어봐요. 엄마 이렇게 그려? 뭐 저렇게 그려? 뭐 누구부터 먼저 그려? 엄마 이거 해도 돼? 그럴 경우에 계속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는 게 아니라 너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건 네 맘대로 그려도 돼 라고 이제 기다려 주시는 네.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딱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작품을 애가 다 끝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 혹시 뭐 빠진 사람은 없니? 다 그렸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되게 좀 적대시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빼먹고 그래서 동생들이 주로 많이 그렇죠. 생략이 되는 동생은 경우들이 어디 갔니? 그러면 또 있어요. 또 유치원 갔어 막 이러면서. 그렇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자기를 빼놓고 그리는 경우들도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리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연필이나 지우개 같이 줘서 자기가 틀리면 그냥 집어서 그리게 그렇게 허용하시면 시간은 얼마 되세요. 정도 주는 시간은 거예요? 상관없고요. 이럴 때 보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 체크를 해 보실 그것도 수가 좀- 있어요. 어떤 애들은 한없이 진짜 이 구멍이 날 정도로 지웠다, 막 그렸다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특히 가족 중에 누구를 그릴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가 있고 공을 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간 부분들도 체크하시면은 이 아이가 누구를 그릴 때 특히 그렇게 힘들어했지라는 좀 갈등이 있다라고 볼 수도 그런 것도 다 있죠.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아이가 딱 그렸으면 이제 그림을 우리가 나름대로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시 이거 한번 해석 말씀드리지만 잘하셔야지. 괜히 혼자 그냥 너무 그렇죠. 주관적으로 이상한 해버리시면 안 생각 되잖아요. 하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빠진 사람은 없는지 체크해 보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다 그렸다 그러면은 그때는 말이 많은 아이들은 어떤 애는 그리면서 계속 말을 해요. 이거는 엄마가 뭐 아까 그때 나도 때렸을 때 다 이렇게 좀 어디다 적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먼저 그렸냐. 순서가 중요해요. 제일 첫 번째 그리는 게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기록해 놓고 거기서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기분이 어땠는지 물어본다거나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게 누군지 확인하고 이 사람의 뭐
장점은 뭐야? 이 사람은 좀 어떤 점이 좀 싫은 것 같아? 이런 거 다 물어보시고 이 가족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어떤 부연 질문들을 해보셔야 보다 우리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그림만 딱 보고 뭐 보통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신 분들이 얘가 뭐 태양은 뭐 따뜻함이나 부모의 사랑을 원한다고 얘는 해 그렸으니까 우리 관계는 다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을 보고도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물의 활동이에요. 각 인물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경우에는 아빠랑 아들이 뭐 권투 시합을 막 네.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엄마는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다거나 각 인물들이 뭐를 하는가. 어떤 경쟁적인 관계인가, 폭력이 있는가, 아니면 함께 즐거운 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 우리 구획화 이런 거에서 본 것처럼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가, 이제 인물의 이제 활동을 봐야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봐야 될 게, 그 그림의 양식, 아까 뭐 벽이 네. 예, 쳐져 있는가, 모두 다 손을 잡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또 봐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림의 상징을 봐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의 깊게 네, 해석을 해야 될 그림의 건데, 상징. 공격성이나 경쟁심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상징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